중국의 중산층들이 경기 둔화와 부동산 폭락 등으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무려 4억 명이 다룬다는 이 중국 중산층의 몰락은 시진핑 독재가 이끄는 중국 사회의 환멸을 느끼면서 결국 중국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중산층들이 정상적인 이민길이 막히니까 멕시코 등을 통해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강행하고 있고, 이들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22일 엄청나게 많은 중국의 중산층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 하지만 정상적인 통로가 막히자 정글을 헤치고 멕시코 국경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불법 이민길을 동행 취재한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콜롬비아 카르포가나의 외딴 해변의 한 밤중은 너무 어두워서 이민을 결심한 왕중 외인은 얼굴 앞에 있는 자신의 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가 모래를 때리는 가운데 20여 명의 사람들이 커다란 나무 카누를 탔습니다. 이 배를 타고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에 악명 높은 다리엔갭으로 들어가면 이민자 행렬은 며칠 동안 정글을 헤치고 미국 국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32살의 왕 씨는 14개월 된 아들을 가슴에 묻고 아내가 뒤에 앉았습니다. 7살 딸은 조부모와 함께 앉았습니다. 2시간 동안의 여정 동안에 파도는 보트를 공중으로 밀어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왕 씨 부부는 보트 옆을 붙잡고 비옷으로 아기 얼굴을 닦아주느라 애를 썼습니다. 배에 탄 모든 이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몇 주 후에 왕과 그의 가족이 마침내 미국, 멕시코 국경에 도착했을 때 멕시코 카르텔 조직원들은 1인당 약 800달러를 요구하면서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이민자들은 이 카르텔이 국경 통과 지점으로 안내하기 전에 모든 귀중품을 이미 넘겼다는 것을 갱단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속옷까지 벗어야 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왕 씨는 여기까지 걸어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니케이에 의하면 지난해 들어서 멕시코 국경을 넘는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실제 총계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멕시코 국경에서 구금된 중국인들은 3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보다 10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입국자 중에서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 순찰 대원들은 2023년 해외계 연도인 20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6,645회, 2023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7,081회의 중국 이민자 가족을 만났다라고 CBP 데이터는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해외계 연도의 1,151회에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월 미중관계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써야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은 이어서 중국 정부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아마도 약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약 19만 명이었던 총 이민자 수는 2022년과 2023년 순유출 기준으로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친 2020년에는 이민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경제 전문가인 빅터 쉬는 중국처럼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인 중간소득 국가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법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그러면서 불법적인 경로를 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렇게 불법 이민을 행하는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더 절박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 그러면서 아마도 중국의 공공정책 부재, 그러니까 미미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체제에 대한 우려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이민자들은 역사적으로 관광 비자를 받거나 미국 대학에 등록하는 등 더 쉬운 경로를 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중국 중산층의 일부에게는 이런 옵션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유학은 비용이 많이 들고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비자 취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강도, 위험한 보트 여행, 부패한 경찰, 산사태, 정글에서의 잠재적 죽음 등의 위협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민자 가족은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미를 여행하는 많은 중국인 가족은 왕 씨와 마찬가지로 한때 중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제로 정책이 3년간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사업주와 회사 직원들은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왕 씨 가족은 중국에서의 미래, 특히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잃은 채 멕시코를 통해서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뉴스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비극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위기만 보더라도 곧 은행의 위기로 확산될 텐데 이런 환경에서 중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중국 중산층들의 삶을 원천적으로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진 것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산층들의 가계 저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특히 중소기업가들, 곧 소상공인들의 사이에서 만연해 있습니다. 왕 씨는 남부 공업도시 윈저우에서 여성용 블라우스를 주로 프랑스와 이탈리 등 유럽으로 수출하는 의류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30에서 40명의 직원이 있었고 매년 약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집과 자동차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왕 씨는 공장을 폐쇄해야만 했습니다. 그 왕 씨는 부채 상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인민대학교 금융포용아카데미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보유현금 부족, 차입 능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1,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로 제조업과 소매업에 종사하는 2,349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겁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 그러니까 종종 고액과외를 전제하는 이런 압박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사회적 계층 이동에 대한 가족의 꿈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빅터 쉬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에서 사회적 계층 이동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1980년대와 90년대만 하더라도 농부에서 사업가로 변신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소규모 기업가의 경우에 자리를 잡고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부 주도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막대한 뇌물을 지불하거나 온갖 약탈 행위를 당해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왕 씨는 결국 지난 2021년 공장을 폐쇄한 후에 디디추싱의 차량 호출 플랫폼에서 운전기사가 되었고 그곳에서 대부분 수출 사업을 했던 다른 운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일자리에서 일부 저축은 했지만 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심지어 매일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온 세상이 감옥 같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공장 폐쇄,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등 모든 사소한 일들이 절망에 빠뜨렸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던 왕 씨 형이 미국으로 가는 도보 여행길에 대해서 알려줬고 왕 씨는 그 중국의 단편 동영상 사이트인 더윈과 또 유튜브를 보면서 여행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정을 완주한 중국 이주민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왕 씨는 미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이주 아동이 미국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 왕 씨는 집과 자동차를 팔고 가족들의 저축을 모두 챙겨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안의성 수저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32살의 판 맹게는 2023년 1월 아내, 12살 딸, 9살 아들과 함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판 씨는 경제가 나쁘고 인권이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아이들이 중국에서 자라면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제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현재의 사회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징 같은 도시에서도 판 씨의 수익은 높은 편에 속했지만 그는 중국의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소비자 지출이 약해지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 불법 이민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이유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갈수록 희망이 없는 사회로 전락하면서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차라리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민들을 떠나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니케이가 소개한 여러 이민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었습니다. 니케이가 인터뷰한 이민자들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한 후에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구금시설에서 짧은 시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가족, 여성, 어린이는 종종 샌디에고의 국가가 후원하는 호텔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정부 버스가 구치소에서 호텔까지 이주민들을 데려다주고 이주민들은 호텔 안뜰에서 대기하면서 정착을 기다립니다. 독신 남성인 경우는 다른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는 교통광장에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쉽게 입학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집도 살 수가 있습니다. 니케이와 인터뷰를 했던 판 씨는 미국에 정착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원했던 삶이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